컴퓨터 능력 2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컴퓨터 능력 2급에 해당하는 내용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합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기출문제 1회에 대한 내용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에는요. 첫 번째 이제 필기 시험이 존재하게 되겠죠.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 두 번째 해당하는 실기 시험을 치르시게 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는 필기 시험에는 두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이름처럼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컴퓨터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과목이 있게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에서 컴활에서 적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엑셀의 형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과목은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시는 거고, 두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를 편집하고 편집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시트, 엑셀의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과목이 평균이 60점만 넘으시면 되시는 거세요. 60점을 넘게 되시면 이제 합격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실 거고, 합격을 하게 되시면 바로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항상 필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공부들을 시작을 할 때는 평균을 60점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형태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실 때 만약에 100점 만점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에 뭐 금태 들러주겠다라고 한다면 100점을 받고 합격을 하는 형태가 중요하게 되겠지만, 패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형태는 60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서 조금 잘 맞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그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평균 점수를 60점 맞을 수 있도록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보다 내가 일상에서 엑셀을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엑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온다라고 하신다면 엑셀에 해당하는 점수를 조금 고득점 을 목표로 해두셔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한 90점 정도 또는 80점 정도의 고득점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컴퓨터 일반은 어느 정도 이제 꽈락만 면할 수 있는 40에서 한 50 정도의 그 점수를 받게 되시면 평균을 내면 60점의 형태가 넘는 부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맞는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은 일단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되실 거고, 나머지 과목들이 있다면 조금 힘든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내가 꽈락을 좀 면하는 정도의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되시는 거세요. 만약에 스프레드시트에서 엑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00점을 받으시고 컴퓨터 일반 부분에서요 35점을 받았습니다. 사실 평균을 내게 되시면 평균 60점은 넘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과목이 30점, 35점의 형태가 되는 거죠. 꽈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합격되지 못하는 형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꽈락을, 좀 어려운 과목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적당히 꽈락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상위 점수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스프레드시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엑셀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해요. 일상에서 엑셀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또 나는 엑셀을 다루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텍스트로 보시는 걸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거나, 어차피 이제 필기를 합격하게 되시면 그 두 번째 관문으로 실기를 이제 치셔야지 되시는데요. 이 실기를 치실 때 바로 엑셀을 가지고 실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이 스프레드시트 부분을 그냥 오로지 텍스트로만 그냥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 실습도 같이 하게 되시면 합격을 하셨을 때, 필기 합격을 하셨을 때 2급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시험 시간이 임박하다라고 하신다면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러실 때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와 같이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러한 문제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형태들을 좀 정리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아마 합격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의 필기 시험을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평균이 얼마나 되고 합격선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풀이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 문제풀이에 대한 정답을 확인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내용들을 풀어보셔야지 되시는 거세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풀어본 형태들, 그리고 처음으로 틀렸던 형태들이요, 나중에 시험 치러 가시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유사하게 또 틀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져 있고 내가 틀린 문제들은 다음에는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답노트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 기출문제 1회에 해당하는 것들, 그중에서 첫 번째 과목 컴퓨터 1번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게 되시면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픽 기법은? 이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픽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형태들, 요즘에는 영상과 관련되어져 있고 멀티미디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이제 핫 이슈의 형태가 되는 거죠. 너튜브와 같은 것들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픽 기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종종 문제가 출제가 되고 지금 이제 현 시대에서 트렌드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잘 정리를 해두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문장을 먼저 한번 지문을 살펴보게 되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3을 모형해서 명암과 색상을 추가해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없고요. 문장에서 보시면서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사실 평면적으로 되어져 있는 2D에 대한 것들이 좀 사실은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2D의 형태를 3D의 차원으로 공간이 생기고 면이 생기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한다, 바꾸어준다, 3차원, 3D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시면요, 바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세요. 자, 여러 가지 그래픽 기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긴 한데 살펴보게 되시면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1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안티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팬들도 있지만 안티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를 이렇게 싫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싫어하냐라고 봤더니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것을 안티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이 얼리어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경계면이 되게 이제 거친 형태가 되시는 겁니다. 거친 이제 경계선의 형태를 안티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부드럽게 바꾸어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경계면을 여러 가지 문장이 긴 형태들이 쭉 있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의 단어는 경계면, 우둘두둘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경계면을 안티로 부드럽게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기법을 바로 안티엘리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3번에 해당하는 인터레이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레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것, 뭔가 어딘가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레이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그림 파일을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지의 어떤 대략적인 모습,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기법들, 점차 자세한 형태의 모습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형태를 바로 인터레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시는 거죠. 기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종종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답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알고 가실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인터레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지의 대략적인 것, 멀리서부터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세한 모습으로 형태를 바꿔가지고 보여주는 형태의 기법을 바로 인터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번째 해당하는 메저 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저 틴트의 형태는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과 그리고 선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메저 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 주어져 있는 지문에 대한 정답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해당하는 그래픽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조금 살펴두시고요. 렌더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게 되시면 3차원, 3D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문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요. 혹시 몰팽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몰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영상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장면을 겹쳐서 보여지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드럽게 두 개의 이미지를 서로 연결이 되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 몰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요즘에 우리가 사진 찍는 거 인생컷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사진을 찍으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형태가 바로 리터칭이라고 하는 그래픽 기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리터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터치를 다시